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이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오늘 플래시 플레이어 11과 에어 3 환경에서 3D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될 ACC의 지용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은, 그, 이름은 지용호고요. 지돌스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여기에 blog.지돌스타.com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다든가, 어, 함께 뭐 토론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C, 어도비 커뮤니티 챔피언, 또 ACP, 그리고 천문노트 파워풀이라는 팀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스타플 SNS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서비스의 어, 그 광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 발표할 목표는 플래시 플레이어 11 및 그 에어 3에서 지원하는 5일 3D API 환경에서 어도비 플래시 빌더 4.5 ID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플래시를 개발하면서 이제 플래시 CS5 뭐 이런 툴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는 그 플래시 빌더 4.5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하게 오늘은 3D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발표하면서 이제 먼저 그 플래시 플레이어 11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플래시 플레이어 11은요, 이제 지금 플래시 플레이어 10.3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신, 어, 그 플래시 플레이어 11은 이제 차세대 버전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하는 3D에 관련된 스테이지 3D API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밑에 나와 있는 64비트 서포트를 해주고요. 관련된 오디오 기능들, 그리고 소켓, 프로세스, 이벤트, 그리고 HD,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 정식 릴리즈가 된 것이 아니라 어제 그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데스크탑용으로 배포가 됐고요. 이 아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에어 3 베타 버전까지 배포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모바일 버전은 아니고 데스크탑용입니다. 플래시 플레이어 12를 배포할 때는 개발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SDK까지 같이 배포를 했는데, 에어 3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할 수 있는 SDK를 배포하진 않고요. 런타임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차후 어, 개발할 수 있는 SDK를 같이 배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에어 3 용으로도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이 아래 어도비 랩스 링크에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에어 3에 대해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 11 환경에서 3D를 개발하게 될 텐데, 개발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진행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될 텐데요. 특별하게 저는
어도비에서 배포 중인 그 플래시 빌더 4.5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플래시 빌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액션 스크립트 3.0 기반으로 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플래시 빌더 4.5 환경에 적응하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빌더 4.5는 그 이클립스 기반, 그러니까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 개발 툴을 기반으로 한 플래시 통합 개발 도구고요. 플래시 빌더를 이용하면은 플렉스 SDK 또 액션스크립트 4.0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 스크린 어플 개발할 수 있죠. 가령 그 아이폰용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그리고 블랙베리용 그리고 뭐 데스크탑 각종 데스크탑 OS 각종 OS에 관련된 어플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버 사이드 기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릴 이제 모일이란 무엇일까요? 예, 모일은 그 두더지가 이렇게 파놓은 땅구덩이라고 합니다. 이 땅구덩이죠. 예, 땅구덩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 땅구덩이를 보러 오신 건 아니시겠죠? 왜 모일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의문감이 드는데 한번 보시다 보면은 왜 모일이라고 했는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일 3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일 3D는 그 차세대 2D 및 3D 고성능 렌더링을 플래시 플랫폼 런타임 환경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 12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 환경에서 3D를 지원하기 위한 코드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GPU 가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로우 레벨 관련된 언어와 그리고 3D API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일 3D는 그 다른 말로 스테이지 3D API라고 하는데요. 어, 그 스테이지 3D 그 클래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지 3D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이라고 하면은 스테이지 3D다 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 3D를 기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GPU 가속을 어떤 식으로 GPU 가속을 하게 되냐면은 그 윈도우에서는 만약에 이제 같은 플래시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그 동작시키게 되면은 다이렉트 X 그래픽 가속을 하게 되고요. 맥과 리눅스에서는 오픈GL 1.3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오픈GL ES 2.0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동작하는 그 형태는 CPU 기반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렌더링 처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GPU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고 빠른 그리고 그 메모리 사용률도 적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른 그런 그래픽 렌더링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Z 버퍼링, 스텐실 컬러 버퍼, 프래그먼트 앤 버텍스 쉐이더, 큐브 텍스처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모일이라는 것이 이제 스테이지 3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스테이지 3D A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플래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기반. 그러니까 어, 그 스테이지라는 위에 그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컨테이너나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무비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계층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스테이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지 기반인데 이 스테이지 3D는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됐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스테이지 밑에 스테이지 3D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에서는 예전처럼 플래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제 스테이지 3D부터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D API와 전혀 다른 새로운 API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션 스크립트 3.0 그 클래스들을 보면은 여기에 스테이지 3D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었고 또 컨텍스트 3D와 같은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테이지 3D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텍스트 3D는 비트맵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트맵이라는 거는 이제 비트맵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맵 비트맵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트맵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거는 비트맵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맵 데이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 비트맵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3D와 컨텍스트 3D가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3D에는 3D에 관련된 모든 관련된 정보가 컨텍스트 3D에 담기고요. 여기에 다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영역은 바로 스테이지 3D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컨텍스트 3D에서 거의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럼 컨텍스트 3D는 스테이지 3D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거 지금 스테이지 3D나 컨텍스트 3D 같은 경우에는 액션 스크립트 3.0 API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그 GPU에다가 그래픽 카드에다가 어, 그래픽 가속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어도비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을 AGA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이 스테이지 3D API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아래 링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서버에다가 그 API 문서를 어도비에서 제공해주는 이번에 플래시 플레이어 12대 관련된 API 문서를 이렇게 잠깐 올려놨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플래시 플레이어 11이 정식적으로 오픈이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3D API를 학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스테이지 3D API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지 기반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스테이지에다 다 그리셨거든요. 여기에 스테이지 3D에 관련된 것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3D를 그 벡터 형태로 해가지고 4개를 뽑아올 수 있거든요. 4개를 여기 4개로 적혀 있죠. 4개를 가져오고 거기 안에 각각의 스테이지 3D에 또 컨텍스트 3D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텍스트 3D는 3D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컨텍스트 3D에 담겨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렌더링하는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스테이지 3D가 하고 스테이지 3D에서는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3D는 구성이 되는 거는 여기 보면 프로그램 3D, 텍스처 3D, 텍스처 큐브 3D, 인덱스 버퍼 3D, 버텍스 버퍼 3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요런 것들을 생성하고 설정하고 컨텍스트 3D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스테이지 3D에 넘겨주면은 GPU에 렌더링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는 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얼터너티바 3D라는 그 3D 그 프레임워크를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 글씨체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림이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놔서 예, 좀 가져왔는데요. 스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플레이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스테이지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스테이지 3D 4개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지 3D 4개가 있죠. 그 위에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기반으로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밑에 스테이지 3D에다가 여러분들이 GPU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GPU 렌더링을 하는 그런 거 여기서 그릴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테이지 3D에 대해서 컨텍스트 3D가 하나씩 다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그래픽 카드예요. 예. 그래픽 카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렌더링을 처리해 가지고 화면에 그려주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테이지 3D와 또 컨텍스트 3D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GPU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인가 도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플래시 이번에 3D를 준비하면서 제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래시 플레이어 11이 기존까지는 인큐베이터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API도 인큐베이터 버전으로 배포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발표 전날 바로 어제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버전이 배포가 됐어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베타거든요. 그러면서 API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3D에 관련돼서 좀 바뀌었는데 여기 제목처럼 스테이지 3D의 뷰포트라는 속성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비에서 관련된 플래시 플레이어 12를 베타를 설치를 하시면은 기존의 플래시 플레이어 11 버전으로 3D 데모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거의 다 이겁니다. 거기에 릴리즈 문서, 그러니까 배포 문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테이지 3D에 스테이지 3D.viewport라는 프로퍼티가 삭제가 됐어요. 예, 삭제가 됐고요. 그 대신에 뷰포트는 이제 하나의 렉탱글이거든요. 화면 영역이잖아요. 예, 렌더링 해주는 영역인데 그 렌더링 영역을 설정해주는 대신에 그 렌더링 해주는 영역의 위치, 그러니까 스테이지 3D.x와 스테이지 3D.y가 뷰포트가 없어지고 이 속성 XY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렌더링 해주는 영역은 컨텍스트 3D 객체에서 폭과 높이를 설정해 줌으로써 뷰포트 처음에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한 뷰포트 설정하는 거를 스테이지 3DX, 스테이지 3DY 그리고 컨텍스트 3D에 있는 폭과 높이를 설정함으로써 예전 뷰포트 기능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많이 생각은 못 해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렌더링 해야 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스테이지가 맞잖아요. 스테이지가 맞고 그리고 그 영역이 얼마만큼 크게 해서 그리는 것인가는 폭과 높이를 설정하는 거는 컨텍스트 3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뭐 비트맵하고 비트맵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비트맵 데이터에 그 그림의 크기가 다 설정되어 있지만은 어디에다 위치에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비트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시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지금 관련된 이 지금 말씀드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는 나중에 어, 우리 그 어도비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그 플래시 플랫폼 KR이라는 플래시 플랫폼 그 클럽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관련된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퀴즈를 내겠는데, 예. 벌써 가로는 컨텍스트 3D에 정의된 3D 컨텐츠를 GPU 렌더링을 위한 표면으로 스테이지를 통해 참조할 수 예, 있다. 그럼 가로는 무엇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텍스트 3D는 비트맵 데이터라고 했고요. 비트맵에 관련된 거는 뭐라고 했죠? 예, 예, 예. 아, 예. 여러분들이 정답을 해줄 때 이 밑에 있는 그 전화번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시면은 경품으로 영화 티켓 2인 기프트콘을 선착순 3명한테 보내주겠습니다. 예, 예. 자, 문제는 퀴즈는 다 보셨죠? 예.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스테이지 3D에 새롭게 추가된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HAL이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가리라고도 하고요. 예, A 젤이라고 하기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GAL이라고 합니다. 그 AGAL은 약어인데요. 어도비 그래픽스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어, 그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도비에서 정의한 로우 레벨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C 언어나 뭐 엑센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레벨 언어고요. 이 언어는 AGAL은 그 저수준의 언어라서 좀 어셈블리 언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AGAL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스테이지 3D 기능 중에서 쉐이더를 생성하는 목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렌더링 효과를 개선 처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폴리곤. 그냥 폴리곤이라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3D를 렌더링을 할 때에 각각의 객체를 그리면은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삼각형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그 삼각형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D를 좀 경험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이 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삼각형이 여러 개로 붙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 AGA를 통해서 확대, 축소, 이동, 색상 적용하고 조명 처리하고 텍스처 반영 뭐 이런 것들을 다 AGA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텍스트로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그 바뀌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AGAL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거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어떤 분께서 참 이게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좀 번역을 해 주셔가지고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참고했고요. 여기 자리에 비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AGAL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AGAL이 노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move M44, 뭐 tx 뭐 move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명령어고요. 명령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요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예, 아웃풋이 되는 부분이 여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웃풋이 되는 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다 입력값들입니다. 입력값. 여기도 이렇게 있는 게 입력값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버텍스 버퍼라는 곳에다가 그 하나의 점,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점에 대한 좌표가 XYZ죠. 여기 XYZ, XYZ, XYZ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색상 정보가 요게 각각의 점에 대한 색상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UV는 뭐냐면은 그 이 삼각형에다가 어떤 그림을 여기다가 입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삼각형만 그렸을 뿐이고 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텍스처라고 하거든요. 이 텍스처에 어떤 영역이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가 바로 UV입니다. 이게 하나의 좌표계고요. U가 X좌표, V가 Y좌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U가 X좌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점에 해당되는 거는 이쪽이다. 그러면 U가 요만큼, V가 요만큼. 예,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버텍스 버퍼의 하나의 점의 정보입니다. 예, 여러 개가 있죠. 점 정보가. 그리고 인덱스 버퍼라는 것이 있는데 인덱스 버퍼는 이 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 1이면은 이게 0번, 1번, 2번 해가지고 0번, 1번, 2번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 4, 5죠. 그러면 3, 4, 5면은 0, 1, 2, 3 그리고 4, 5번 있겠죠. 3, 4, 5를 하나의 또 삼각형을 이렇게 또 그려주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이 인덱스 순서를 정해준 인덱스 버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텍스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이런 AGA를 작성한 것을 버텍스 프로그램에서 처리해 주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에 move,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예, move는 이동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VA2입니다. VA2, VA2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예, 여기가 VA0, XYZ가 VA0고요. 여기가 VA1이고요. 얘가 VA2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VA2가 VA1에다가 일단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변수죠. V1이 변수입니다. 변수. VA2가 V1이 돼가지고 V1을 이쪽 프래그먼트 프로그램에서 참조를 하고 있죠. 여기요. 예,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VA1, 그 RGB 데이터, 색상 정보입니다. 색상 정보를 V0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M44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행렬입니다. 4 곱하기 4 행렬인데 그 행렬을 이제 행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VA0, XYZ라는 값을 VC2는 여기 그 컨스턴스 레지스터라고 있어가지고 요런 행렬이 있습니다. 요 행렬과 지금 VA0를 이제 같이 그 곱해서 OP라는 것에다 OP라는 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하나의 트라이앵글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버텍스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뭐 색상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텍스처를 이제 입힌다는 뜻인데 PS0, 여기 텍스처 샘플러에서 이게 PS0가 됩니다. 거기에서 V1, 아까 V1이라고 했죠. 이제 V1과 그 V1에다가 이 텍스처 정보를 입혀가지고 FT0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멀이라고 있는데 멀은 이제 멀티플라이라 가지고 이제 곱해주는 형태죠. 어쨌든 연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연산 처리하느냐? 이 FT0가 여기 있는데 이 FT0와 V0, 아까 V0가 지금 RGB라고 했습니다. RGB. 예, 색상 정보죠. 예, 그래서 아까 텍스처 입힌 거에다가 RGB를 곱해줘가지고 다시 FT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FT, 예, 그 FT0를 OC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색상 정보가 한 픽셀 색상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래먼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이제 컨텍스트 3D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스테이지 3D에다가 렌더링 해줘 라고 명령을 주면은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이제 아까 좀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테이지 3D가 바로 이제 렌더링을 담당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그 이제 셋업, 그러니까 관련된 3D 3D에 관련된 자원들을 설정해 주는 거를 빨간색에서 해 주는 거고요. 녹색으로 된 건 이제 렌더링 처리,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예, 그림을 그려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빨간색 쪽을 보시면은 컨텍스트 3, 먼저 이제 스테이지 3D에서 3D에서 리퀘스트 컨텍스트 3D 그 함수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3D를 받아올 수 있어요. 예, 각각의 하나하나 대해서요. 예, 컨텍스트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세팅하게 됩니다. 뭐 어떤 거냐? 뭐 텍스처에 관련된 거. 예, 텍스처에 관련된 거 세팅해가지고 콘텍스트에 넣고, 그리고 크레이트 프로그램 안 아까 뭐 버텍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크레이트 받아와서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뭐 그 AGAL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예, 아까 그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작성한 거 금방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관련된 여기 버텍스와 인덱스 버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렌더링 하는 거는 이제 엔터 프레임이 돌아갈 때마다, 예, 프레임 레이트가 돌아갈 때마다 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여기 뭐 클리어하고 프로그램 세팅하고 관련된 매트릭스와 벡터 설정하고, 그리고 뭐 관련된 그 삼각형을 그리고 뭐 버텍스 버퍼 설정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컨텍스트 3에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컨텍스트 3D에서 프레젠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렌더링을 이제 스테이지 3D가 GPU한테 요청을 해서 GPU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형태로, 예, 되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 공부하시면은 아까 모일이 판다고 그랬죠. 예, 모일이 두더지가 파가지고 이렇게 모래 흙 구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졌나 싶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게 파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결코 어려운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GPU 렌더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테이지 3D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플래시 플레이어에서는요, 지금 10점 버전이죠. 현재 플래시 플레이어에서는 3D를 한번 렌더링 하기 위해서 그 수천 개의 트라이앵글 정도, 그리고 그런데 이제 Z 버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Z 소팅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여러 개의 그 3D 객체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플래시 플레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GPU 렌더링은 지원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에 30Hz 30Hz라는 건 1초에 30번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렌더링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모일 기반, 그러니까 스테이지 3D 기반에서 그 동작을, 이 철자가 틀렸네요. 플래시 플레이어인데, 예. 어쨌든 이 기반에서 했을 때는 수천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Z축으로 앞뒤 그 정렬을 자연적으로 GPU가 지원을 해주고요. GPU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이상 렌더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HD급, 예, 이 정도의 렌더링 수준을 보인다. 확실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플래시 플레이어 11이 실제적으로 배포가 됐을 때 기존의 스테이지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기반에서 개발하는 형태로만 나가면은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즉 스테이지 3D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시고 경쟁력을 키우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 10 기반입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렌더링 정도라면은 충분히 뭐, 플래시에서 돌아가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3D 게임들을 보면은 이 정도 그래픽을 보여주면은 사람들 그렇게 뭐 감흥이 없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그 플래시 플레이 11에서 예, 렌더링 하는 겁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 이게 좀비인데 예, 좀비인데요. 이 좀비가 몇 개밖에 그려지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좀비가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게다가 좌측에 이제 비처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비처리가 돼 있죠, 다. 비처리가 돼 있고 막 뭐 여러 개 굉장히 큰 화면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는 CPU 렌더링을 하는데 얘는 GPU 렌더링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정도밖에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뭐 이 퍼포먼스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플래시 기반으로 어, 예. 자, 이게 기존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끌게요. 예, 플래시 기존 플래시에서 이 정도 렌더링입니다. 지금 보면은 1000개예요, 1000개. 예, 1000개의 화살표가 렌더링이 되는데 이 정도 속도를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렌더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가 보다. 네. 이게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좀 화면이 링크가 좀 잘못 걸렸네요. 아까 그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예, 이 화면이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디스플레이 리스트 지금 기존의 플래시가 가지고 개발을 할 때에 이 정도 속도가 나는 거고요. 이 정도 속도가 나는 거고요. 모일 버전으로 어,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께 화면이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좀 끊겨서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3D를 그 모일 3D가 스테이지 3D가 굳이 꼭 3D만 개발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2D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모일 가지고 개발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업물의 결과물이 엄청난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지 3D 데모를 좀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데모들이 기존 그 플래시 플레이어 11 인큐베이터 기준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이제 지금 그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까 뷰포트라는 그 속성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스테이지 3D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동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플래시 플레이어 11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거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포되고 있는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버전을 설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을 쭉 보시다 보면은 좀 난해하죠. 어렵습니다. 예,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정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거야? AGAL 무슨 어셈블리 언어를 가지고 뭐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여러분들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상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로우 레벨입니다. 로우 레벨 기반으로 개발할 때는 말 그대로 스테이지 3D API 그리고 AGAL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 즉 플래시 플래시.디스플레이 3D 안에 패키지
3D 패키지와 또 어, 그 여기 점이 좀 빠졌는데요. 플래시 점 디스플레이 점 스테이지 3D 클래스.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지 3D 클래스와 컨텍스트 3D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이 또 AL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로우 레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선택권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 레벨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AGAL 같은 걸 잘 몰라도 기존의 액션 스크립트 3.0을 경험해 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이 레벨 수준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같은 경우에는 어웨이 3D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웨이 3D라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얼터너티바라는 3D 얼터너티바 3D도 이것도 그 무료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3D를 개발하시면은 어려운 AGL 같은 거 몰라도 아까 뭐 그림 막 어렵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런 도표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3D를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 어웨이 3D와 얼터너티브 3D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플래시 빌더를 띄워놓고 잠깐 학습해 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3D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D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차차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본 결과 선구적으로 좀 라이브러리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D2D라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찾게 되시면 ND2D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M2D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ND2D가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드 2D라는 거는 이거는 그 제가 그 알고 있는 분 중에 이 한국 사람이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고 또 배포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참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 로우 레벨 수준에서 로우 레벨 수준에서 이 하이 레벨 수준의 그 라이브러리를 좀 만드는 분들이 좀 한국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이 레벨 수준에서 개발하시면 되고요. 정말 모의를 파보겠다. 예, 정말 파보시겠다 싶으시면은 로우 레벨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보내겠습니다. 자, 최근 어도비에서 발표한 새로운 언어로서 스테이지 3D의 기능 중 쉐이더를 생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GPU를 활용하여 화면에 3D 객체를 그릴 수 있게 하는 로우 레벨 언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명에게 영화 티켓 2인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빨리 보내주십시오. 자, 퀴즈는 아시겠죠? 예, 다음은 넘어가서 시간상.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은 윈도우와 맥에서 또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둘 다 두 가지 환경에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개발 도구는 제가 특별히 플래시 빌더 4.5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플래시 CS5 5.5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예, 뭐 플래시 빌더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조금 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준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와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설치가 되는 거죠. 예, 브라우저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뭐 윈도우에서 하신다면은 i 버전 그리고 각종 플러그인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크롬에다가 크롬
버전, 크롬에다가 설치하는 플러그인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플래시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길 권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크롬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플러그인을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플러그인 설치하고 나면은 기존의 10.0 버전하고 11 버전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에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글로벌.swc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럼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3 베타 뭐 이거는 사실상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DK는 에어에 관련된 SDK는 배포가 된 상태는 아니고 런타임만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어도비에서 또 배포가 될 때는 함께 SDK도 함께 배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렉스 4.5 5.1 SDK가 필요한데 플래시 빌더 4.5.1을 깔면은 설치를 하시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SDK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하셔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그 3D 개발을 위해서 하이 레벨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웨이 3D 4.0 알파를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하고 예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와 3D도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하게 아까 2D를 개발하시고 싶다. 그러면 ND2D를 받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실제적으로 플래시 플레이어 11이 정식적으로 배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으로는 그 이걸 가지고 배포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0일이 나오기 전에 어,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먼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기 편하게 관련된 유용 링크들을 제가 이렇게 구글 독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스테이지 3D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도 있고요. 각종 데모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링크들을 다 준비했고요. 아까 뭐 레드 2D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각종 3D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부분도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용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링크를 제가 준비해 둔 거는 그 어웨이 3D 4.0 기반, 그러니까 스테이지 3D 기반에서 하이 레벨로 개발할 때 어웨이 3D 4.0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도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플래시 빌더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주요 링크, 예, 주요 링크 관련된 정보, 주요 링크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운로드,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플레이어 11, 뭐 플레이어 글로벌 SWC, 플래시 빌더 어디서 다운받는가? 그리고 뭐 어웨이 3D 4.0 어디서 다운받는가? 여기 다 링크가 걸려 있죠. 그리고 이 다운로드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개발 환경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에다가 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여기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예, 글로 적혀 있지만은 차근차근 하나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로우 레벨 있죠? 로우 레벨로 개발하시고 싶으면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이 레벨, 어웨이 3D 4.0이나 아니면 얼터너티바 3D 또 ND2D를 이런 하이 레벨로 개발하시면은
개발하시려면은 어웨이 3D 4.0 예제를 가지고 테스트하기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좀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상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상 모자라지만은 어,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북에 플래시 플랫폼 한국 그 클럽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지도스타.com에 접속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중간중간 제가 플래시 플랫폼 페이스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 링크를 좀 따라가 보시면요. 예, 이런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다 쓰시죠? 예, SNS 하나는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 그 어도비 코리아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오늘 이제 발표에 관련된 부분 내용까지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그 항상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그 어도비에서 또 트위터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팔로잉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관련된 그 질문 사항이라든가 뭔가 어도비에 관련된 제품을 좀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발표는 좀 마쳤고요. 지금 발표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떻게 그 플래시 빌더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 5분에서 10분 안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그 플래시 빌더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좀 이게 이 강의를 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두 번의 오프라인을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네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예, 이 그 플래시 빌드를 어떻게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까 제가 어웨이 3D 4.0 기반 예제 테스트 환경 만들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다운로드 쪽을 보시면은 플래시 플레이어 11과 플레이어 글로벌 SWC를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나와 있죠. 예, 인스톨러 관련된 64비트는 요걸 받으시면 되고요. 예, 디버거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64비트이신 분들은 이거는 받으실 수가 없고요. 설치를 하실 수가 없고요. 나중에 지금 여기 별표 표시가 돼 있죠? 나중에 64비트용은 제공해 준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32비트용 예, 플래시 윈도우용 플래시 플레이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에다 설치를 하시고 싶으면 이걸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플레이어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하기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예,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따로 어 아까 글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 빌더 4.5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OS3D 4.0 그를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운로드인데 예, 보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OA 3D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라이브러리 소스죠. 예, 그리고 예제 소스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 아까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설치를 하시고요. 예, 크롬에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크롬에 설치했을 때에 그 10점 기존에 있는 10점 플래시 플레이어 10하고 플래시 11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바웃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두 개 파일이 있는데 지금 보면 두 개 버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쇼 웨이브 플래시 10.3이 있고요. 여기는 10.1, 11이 같이 설치가 돼 있어. 설치가 돼 있는데 10.3은 제가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예, 이건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은 내가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꾸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크롬에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플래시 빌더 4.5 설치하시고요.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관련된 플래시 빌더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설치한 폴더를 좀 찾아가 보시면요. 여기에 설치, 윈도우 같은 건 여기에 설치가 되죠. 프로그램 파일스에 어도비에 플래시 빌더 4.5 예, 여기 링크 가시면은 SDK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SDK가 아마 여러분들 플래시 빌더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게 SDK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요거를 복사하셔서 예, 이걸 복사하셔서 복사하시고 난 다음에 플래시 플레이어 11의 인큐베이터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어 글로벌 SWC를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버전으로 플레이어 글로벌 SWC 받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 주신 다음에요. 아까 플레이어 글로벌 SWC를 어디다 넣으시냐? 둘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프레임웍스에 라이브스에 플레이어에 아마 요거까지만 있을 겁니다. 여기에 11.0이라는 버전 11.0이라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하셔서 이름을 이걸로 바꾸세요. 예, 플레이어 글로벌 SWC로 바꾸시면은 기본적으로 플렉스 4.5.1 기반에서 플래시 플레이어 11 여러분들이 3D 관련된 11 버전의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 개발 환경 구성을 좀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래시 빌더를 좀 실행해 보시면은 환경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래시로 선택이 돼 있고 여기에 그 아까 SDK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참조하도록 하려면은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플래시 빌더에 인스톨드 플렉스 SDK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참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설치된 SDK가 이렇게 두 개나 세 개가 설정돼 있을 거고요. 아까 새로운 거를 넣기 위해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예, 이미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거를 하시려면은 똑같이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add를 누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SDK 로케이션을 위치를 찾아가셔서 똑같이 C에 맥은 좀 다르겠죠? 예, 맥 유저는 좀 다를 텐데 윈도우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약간 느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C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어도비에 어도비 플래시 빌더 4.5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SDK가 있죠. SDK에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죠. 여기서 내가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아니면 플래시 플레이어 11 베타 버전으로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그럼 뭐 어쨌든 이거 선택을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로케이션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 이름은 자유스럽게 여러분 지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하시겠습니다. 예. 그 기존에 있는 예제 소스들이 전부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테이지 3D의 뷰포트라는 속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플래시 플레이 11 베타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있는 소스들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웨이 3D나 알터너티브 3D가 라이브러리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플래시 플레이어 베타 기반으로요. 그때에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개발했던 거를 그거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설정을 OK를 하시면은 일단은 플래시 빌더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모두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은 윈도우에 아까 똑같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그 실행을 할 때에 어떤 브라우저를 선택할 것이냐가 있는데요. 그 브라우저 선택은 제너럴의 웹 브라우저에 지금 보면은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크롬을 선택하시면 뉴에서 크롬을 선택을 하게 하시고요. 아니면은 구글 크롬에서 설정해서 그, 그, 뭐냐,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 브라우저가 그, 어디서 설정할 수 있죠? 예, 기본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여기 있네요. 구글 크롬의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시 빌더에서 실행을 하면요. 예, 플래시 빌더에서 실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은 모두 구축한 셈이고요. 예, 그 간단하게 한 가지 데모를 좀 예시를 들어보면서 하게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예. 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웨이 3D 기반은, 그리고 모일 기반, 그러니까 로우 레벨로 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 레벨로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만 하고 이번 세미나를 마칠 건데요. 자, 이 링크를 좀 따라가 보시면은, 이 링크는 여러분께 다 제공할 겁니다. 어,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정말 모일 API, 스테이지 API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소스가 여기에 쫙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소스가 있죠? 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 그대로 스테이지 3D API를 이용해서 개발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실행을 하면은 저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화면. 예, 이 화면을 플래시 빌드에서 구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U에서 액션 스크립트 프로젝트로 하고요. 뭐 모일 테스트로 합시다. 예, 모일 테스트 프로젝트 네임을 모일
테스트로 하고요. 그리고 SDK는 플렉스 4.5.1 인큐베이터 기반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SDK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니시.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네,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스, 예, 그 소스를 여기다가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복사해서 붙입니다. 자, 붙였습니다. 뭐, 클래스 이름은 모일 테스트였기 때문에 이것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생성자 이름을 좀 바꾸고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막 컴파일 에러 나고 그러죠? 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10, 플래시 플레이 10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기반으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설정이 필요한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콘텍스트 메뉴에 예,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창이 뜨면은 액션 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플렉스 SDK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 플레이어 버전, 플레이어 옵션이 11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예, 11. 그리고 여기에 컴파일 옵션이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에 SWF 버전 13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HTML 래퍼라고 있는데 이 HTML 래퍼는 브라우저에다가 플래시 컨텐츠를 SWF 파일을 엠베드 하기 위해서는 HTML 문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HTML 문서입니다. 문서에 대한 설정인데 일단은 플래시 플레이어 뭐 타겟 버전을 체크할 거냐, 뭐 내비게이션 할 거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체크아웃을 하시고요. HTML 래퍼 파일만 이렇게 체크해 두십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네. 자, 이렇게 뭐 에러가 많이 없어졌죠? 그 에러가 없어진 이유는 관련된 여기 보면은 소스에 뭐 스테이지 3D 있고요. 그쵸? 컨셉트 3D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에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AGAL 미니 어셈블러가 이게 이 클래스가 없다 보니까 컴파일이 아직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인터넷상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은 AGAL 미니 어셈블러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바로 나오죠. 예, 이 소스를 싹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패키지를 com adobe utils죠. com adobe utils 패키지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싹 액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시고 AGAL 미니 어셈블러 이렇게 만드시고 근데 여기다가 복사해 놓으시면은 자 모두 컴파일이 잘 돼가지고 프로블럼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이게 바로 로우 레벨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지 3D 기반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소스도 있는데 이 소스도 지금 로우 레벨로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좀 실행을 해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예, 이런 식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소스들은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로우 레벨로 개발한 겁니다. 좀 화면이 좀 느릴 수도 있는데 네, 로우 레벨로 이렇게 개발을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소스도 다 있는데 제가 이 소스는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소스가 바로 이 세 개 소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로우 레벨 기반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하이 레벨 기반을 개발하는 거는 지금 밑에 있는 소스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소스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설명을 좀 자제를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까 아, 네. 제가 이 링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드렸죠? 예, 이 내용에서 맨 밑에 요 테스트하는 방법, 예, 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좀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그 예제거든요. 예, 그 예제고요. 한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어, 예,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아까와 좀 비슷한 거죠. 이게 어웨이 3D 기반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보면은 지금 빛 처리가 돼 있죠. 예, 빛 처리가 돼 있고, 예, 빛 처리가 잠깐 돼 있고요. 예, 여기 쉐이딩이 다 됩니다. 이런 빛 처리가 돼 있고, 게다가 환경 맵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어웨이 3D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뭐 자동차가 좀 올라올 때도 올라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재밌죠? 예, 저도 좀 장난을 쳐봤는데, 네. 저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코드를 가지고 좀 장난을 쳐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D, ND 2D 기반으로 개발된 것도 이 소스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게 ND2D 모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예. 화면에 잘 안 나올 텐데, 예, 제 화면에선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플래시 플랫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